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주가 오바마 케어의 주요 규정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의회가 추진 중인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질병 환자, 노인, 그리고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5일 오바마 케어에서 제공됐던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비상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비상규정에는 민간 건강보험사들이 오바마 케어 규정에 따라 제공했던 10개 주요 부문에 대한 보험 혜택을 변동 없이 그대로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체 법안의 방향이 기존 질병 환자와 노인층,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존의 질병이 있는 환자를 포함했으며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낙태와 정신건강 문제, 마약과 알코올 등 남용치료, 어린이 치과와 안과 검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메디케이드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또 비상 규정을 따르지 않기 위해 뉴욕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탈퇴하는 보험사도 메디케이드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어린이 보험 서비스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소외계층이 차별받거나 심각한 의료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쿠오모 주지사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체 이민자의 고학력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안계 신규 이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학력 이민자가 신규 이민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들은 저학력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깨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에 이민 온 신규 이민자들 중 48%가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래 아시아계 이민이 급증하면서 고학력 이민자가 늘고 있으며 특히 H-1B 비자 대상인 학사 이상의 인도, 중국, 필리핀 출신 신규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입국 신규 이민자 중 대졸 이상 학력 비율은 아시아의 경우 무려 62%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라틴계는 23%, 아프리카계는 44%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고학력 신규 이민 증가는 전체 이민자들의 대졸자 비율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성인 이민자들 중 대졸자 비율은 1990년 20%에 불과했지만 2015년 30%로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저학력자 비중이 높은 불법 체류 이민자가 감소하는 것도 전체 이민자의 평균 학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불법 체류자 인구는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항 내 안면 인식 출국 확인 시스템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국제공항에 안면 인식 출국 시스템이 도입돼 미국을 떠나는 외국인 여행자의 신원과 출국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2일부터 워싱턴 DC 댈러스 국제공항에서는 안면 인식 생체 정보 출국 확인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 출국 확인 시스템은 2016년 6월 핫필드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에서 처음 도입돼 사용됐으며 이번 댈러스 국제공항에 이어 6월 중으로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으로도 확대되면 미국 내에서 안면 인식 출국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항은 3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안면 인식 출국 확인 시스템은 항공사가 확보해 연방세관 국경보고국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탑승객 여권 사진과 탑승객들이 탑승 수속 과정에서 찍은 안면 사진을 대조해 외국인 여행자의 출국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는 전국의 국제공항에 이 안면 인식 출국 시스템이 모두 도입돼 미국을 떠나는 모든 항공편 탑승객의 신원과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한 사람당 약 3초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2018년이 될 것으로 연방항공청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내 한국관이 설치 10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인기 명소인 자연사박물관에 설치됐던 한국관이 폐지됨에 따라 스미소니언 산하 박물관 내 한국관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2007년 6월 문을 연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한국관이 10년 만에 전시를 중단합니다. 자연사박물관에 단일 국가의 전시장을 마련한 것은 한국관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6일 한국관을 후원해온 한국교류재단과 워싱턴 DC 주재 한국문화원은 의무 전시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 5일을 마지막으로 전시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스미소니언 산하 19개 박물관 중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는 인기 명소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30평 규모의 한국관에는 그동안 전통 옹기장인 정윤석 선생과 도예가 방철주 선생이 만든 항아리,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씨가 기증한 전통 홀례복 등 85점의 예술품과 전통 유산이 전시됐습니다. 이로써 스미소니언 산하 박물관 내 한국관은 현재 2개에서 1개로 줄어들게 됐지만 프리어 세큘러 박물관 내에 운영 중인 한국관은 개보수를 거쳐 오는 10월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한국교류재단은 앞으로 한국영화제와 코리아데이 행사에 더욱 집중하고 새로운 문화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15일부터 로버트 F 케네디 브리지의 현금 톨부스가 사라집니다. 이지 패스가 없는 운전자들은 30일 내에 우편을 통해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한편 뉴욕 일원의 모든 교량과 터널에 현금 톨부스가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오는 15일부터 로버트 F 케네디 브리지의 톨 부스가 모두 캐시리스 톨로 바뀌게 됩니다. 앤드루 쿠모 주지사는 5일 RFK 브리지의 현금 톨 부스를 전면 폐쇄하고 이지 패스 톨 부스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 패스가 없는 운전자들은 차량이 등록된 주소로 30일 내 우편을 통해 통행료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처음에는 수수료가 추가되고 두 번째 청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10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년 내 요금 폐납이 계속 이어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현재 뉴욕 일원 모든 교량과 터널 등의 톨부스를 캐시리스로 교체 중입니다. 이번 달 RFK 브리지에 이어서 다음 달에는 베라자노 브리지, 9월에는 트록스넥 브리지, 10월에는 와이스톤 브리지의 톨부스가 전면 캐시리스로 바뀔 예정입니다. 현재 이미 퀸즈 미타운 터널, 휴캐리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헨리 허슨 브리지, 라코웨이 브리지의 현금 톨 부스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발부받은 각종 벌금 티켓 소환장에 대한 대응 포럼이 열립니다. 티켓 소환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며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멜린다 게츠 퀸즈 보로장은 오는 8일 있을 벌금 티켓 소환장 대응 포럼 개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부당한 이유로 발부받은 각종 티켓 소환장 처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Q&A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뉴욕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의 피델 델 바이유 국장은 과거에는 소환장을 발부한 정부 기관 내 행정심판소에서 해당 소환장에 대한 기각 여부를 심사했지만 이는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어긋나므로 현재는 뉴욕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바이오 국장은 이어서 지금까지 84만 3천 장의 소환장이 이의 제기 신청을 접수해 이 중 30만 장을 심리했으며 이 가운데 기각률이 41에서 43%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레이스 맹 의원은 각종 벌금 소환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 소상인들이 이번 포럼에 참석해 필요한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수현 퀸즈 한인 회장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 소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은 8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플러싱 하얏트 호텔 3층 미팅룸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무료이고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올 가을 학기 입학 예정자 10여 명이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 채팅을 통해 불건전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일 하버드 대학 교지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2017년 가을 학기 입학 예정자 10여 명에게 입학 허가 취소가 개별 통보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합격생 100여 명이 매력적인 부르주아 10대들을 위한 하버드 밈이라는 비공개 그룹 채팅방을 운영했고 이 중 일부가 또 다른 하위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 불건전하며 자극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중문화와 관련된 건전한 내용이 오갔지만 내용이 변질
변질되면서 성폭행이나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이미지를 공유했고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비상식적인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뒤늦게 이 그룹 채팅의 존재를 알게 된 하버드 대학 측은 결국 지난 4월 중순 문제가 된 학생 10여 명에게 입학 허가 취소를 통보한 것입니다. 대학 측은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이 비성숙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학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시정보기관 카플란 테스트 프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 입학사정관 350명 중 35%가 페이스북 등 지원자의 SNS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는 부적절한 내용은 입학 심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절반의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가 오는 2021년까지 모든 공립학교에 체육관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5일 빌 드블라조 뉴욕시장과 카르멘 파리냐 뉴욕시 교육감은 퀸즈 리지우드 PS81 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니버셜 피지컬 에듀케이션 이니셔티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유니버셜 피지컬 에듀케이션은 2021년까지 모든 공립학교에 체육관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시 전역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20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이 가운데 우선 76개 학교에 3억 8,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체육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중 20개 학교는 체육관을 건설할 공간을 마련했지만 나머지 56곳에 대해서도 공간 확보를 진행 중입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일주일에 2시간, 중고등학교는 일주일에 90분 체육 수업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도 의무적으로 체육 수업을 제공해야 하지만 28%는 체육관이 없다는 이유로 체육 수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 체육 교사가 아예 없는 학교도 전체의 32%를 차지했습니다. 즉 뉴욕시의 절반 가까운 학생이 체육 수업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2022년까지 찜통 교실 해소를 위해 2억 8,75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34지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 결선 투표를 하루 앞두고 로버트 안 후보가 한인들의 표심을 호소하며 마지막 총력전을 이어갔습니다. 로버트 안 후보는 오늘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선거본부에서 주류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34지구 결선 투표는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안 후보는 현재 우편 투표 결과 한인 투표율이 5,665표를 기록해 라티노 투표율을 111표 앞선 것으로 조사돼 선거 결과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라이벌인 지미 고메즈 후보의 주된 투표층인 라티노의 투표 참여율은 투표 당일에 가장 높은 만큼 내일 선거에서 최소 6천여 명의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LA타임즈 등 주류 언론들도 34지구 선거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로버트 안 후보의 당락 여부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34지구 연방 하원 결선 투표는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총 191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LA 한인타운 지역에서는 서울국제공원, 동양선교교회, 윌셔 연합감리교회, 미주 양국교회 등 15곳의 투표소가 마련됩니다. LA 지역 수천 개 건물에 새로운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이 시행됩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새로운 폐기물 수지 프로그램인 리사이클 LA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아파트나 상업 건물에 본격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사이클 LA는 폐기물 등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쓰레기 매립지의 90%를 매립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 확대를 통한 매립 쓰레기 양의 감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로 이어져 LA의 대기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취업비자 H-2B 쿼터 2배 확대 계획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최근 H-2B 확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토안보부는 H2B 쿼터를 현재 6만 6천여 개에서 7만 개를 추가해 13만 6천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H2B 비자는 호텔이나 식당, 레저 부문 등 비농업 부문에서 비숙련공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임시 취업 비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8시쯤 맨하탄 39에서 41스트리트 7에비뉴 선상에 위치한 스킨케어 스파, 부동산 회사 등 5곳에 폭발 협박 메시지가 팩스로 전송됐습니다. 메시지는 빌딩에 여러 개의 폭탄을 설치했으며 24시간 내 2만 5천 달러를 전송하지 않거나 경찰에 알리면 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폭탄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단순 협박범의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제19차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한인 차세대 리더들의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열리는 이 대회는 주요 인사 특강, 분야별 포럼과 주제 강연, 모국 문화 체험 등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25세에서 45세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후 지원서를 내면 됩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쯤 해켄색 린든 애비뉴 선상에 있는 햄튼 콘도 로비에서 63살 아서 힐만이 66살 제임스 벨라미에게 수차례 총격을 가해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콘도 주민으로 층간 소음으로 인해 오랫동안 분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를 살해한 힐만은 자신도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자살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이슬비가 내리겠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에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금요일은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지역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치며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